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길잡이 수학학원의 수박티입니다. 오늘은 수원 센수학 C단계 232번부터 236번까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32번입니다. 두 양수 AB에 대하여 A분의 B는 9이고 A의 로그 3의 B제곱은 세제곱근 3일 때 로그 3의 A의 세제곱 마이너스 로그 3의 B의 세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일단은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두 개, 그죠? 자, 일단 얘는요, 조건 정리하기 쉬워요. B는 9A다. 일단 요거는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 요 부분이 문제인데요. 자, 이 부분은 보니까 여기에 지수도 로그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A도 몰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이런 문제는 거의 다 어떻게 해야 돼? 양변에 로그를 취해주시면 돼요. 원래 우리 있잖아. 지수에 로그가 있으면서 여기 모르는 미지수도 있다. 그럼 항상 이 지수에 있는 로그 요 똑같은 지금 밑이 3이죠? 똑같은 이 로그를 양변에 취해 주시면 뭔가 계산이 돼요. 알겠죠? 한번 취해 볼게요. 그럼 로그 3의 A 로그 3의 B제곱은 자, 로그 3의 세제곱근 3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그에서 진수에 있는 지수는 앞으로 곱으로 나올 수 있죠. 그럼 로그 3의 B 곱하기 로그 3의 A가 되고요. 자, 얘는요, 뭡니까? 3분의 1제곱이에요. 그럼 얘는 밑이랑 똑같네. 얼마? 3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로그 3의 A와 로그 3의 B의 곱이 3분의 1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야? 로그 3의 A의 세제곱, 로그 3의 B의 세제곱. 난 쌤은 이거 보는 순간 딱 깨달았어. 아, 이거 뭐야? 곱셈 공식의 변형과 아주 유사한데? 그죠? 그래서 이게 계산하기, 이게 적기도 귀찮잖아요. 그래서 얘를 A라고 잡을 거예요. 얘를 B라고 잡을 거예요. 그럼 A 곱하기 B가 3분의 1이라는 거 나 지금 구했고요. 그 다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럼 나 이제 뭐 구해야 될 것 같아요? 뭘 알아야 얘를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A 마이너스 B의 값을 구하고 싶어요. 그죠? 이걸 나와야 얘를 알아야지만 얘가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럼 A 마이너스 B는 뭡니까? 로그 3의 A 마이너스 로그 3의 B가 얼마냐? 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해돼요? 자, 그럼 얘 어떻게 돼요? 얘는 로그 3의 B분의 A 이렇게 되는군요. B분의 A 아까 어디서 보지 않았어요? A분의 B가 9라고 했죠. 그죠? 그럼 B분의 A는 얼마예요? 9분의 1이네. 그럼 로그 3의 9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로그 3의 9분의 1이다. 로그 3의 마이너스 2제곱이네요. 마이너스입니다. 누가? A 마이너스 B가요. 됐어요? 아, 그럼 A-B 구했고 AB 알고 있고 문제는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의 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얘는 A-B의 전체 세제곱에서 플러스 3AB A-B 이렇게 되죠. 대입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의 세제곱 더하기 3 곱하기 AB가 3분의 1 A-B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네요. 마이너스 8 약분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2다. 얼마? 마이너스 10이군요.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0이 답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사실 선생님이 처음에는 이걸 보고 양변에 로그를 취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되게 이상하게 되더라고. 뭐 정리되는 게 별로 없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 내가 요걸 안 봤기 때문에. 그리고 요걸 안 봤기 때문에. 아마 그냥 바로 로그를 취했어도 됐을 거예요. 보통은 이런 문제에서 지금 로그가 보일 땐 얘 로그를 취해야 된다는 느낌이 오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여기에서 내가 뭘 구해야 되는지를 바로 캐치를 못한 거야.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여기에서 로그를 취하면 어떻게 되냐면 로그 3의 B는 2 플러스 로그 3의 A거든요. 이 다음에 얘를 어떻게 써야 될지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그죠? 요걸 어떻게 하지? 얘 세제곱이라 하라 했으니까 여기서 이거 전체를 세제곱을 할까? 그거 좀 이상한데? 막 이런 생각 계속 했거든. 그러다가 아니면 얘부터 한번 손을 대보자고 얘하고 손을 댔더니 곱이 나오네? 그럼 이거 곱셈 공식이 변형 아닌가? 해서 문제를 풀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는 좀 뭔가 이거 먼저 건드리는데 막힌다 싶으면 다른 것부터 건드려 보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뭔가 눈에 띄는 게 있을 거예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233번입니다. 로그 2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4의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실수 x의 개수가 6개일 때 모든 자연수 a의 값의 곱을 구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요. 로그 2를 했는데 밑이 2인데 얘가 자연수가 나온대.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부분이 2의 거듭제곱 형태로 나와야 되는 거죠.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만 이 지수들이 그 값으로 가지게 되는 거죠. 요거 같은 경우 1, 그죠? 근데 얘가 이걸 만족하는 x의 개수가 6개밖에 없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일단 이 그래프는요. 어떤 그래프 형태냐면 위로 볼록인 형태의 그래프예요. 그죠? 그 다음 내가 말한 것들은 이 값에 뭡니까? 이거는 x,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 2의 4제곱이다. 이거 다 뭐예요? y값이에요. y값. y값을 가지는 애들인 거야.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그럼 y가 2다가 만약에 여기가 만약에 2다. y가 2입니다. 그럼 여기는 만족하는 x 하나죠. 그럼 y가 2의 제곱입니다. 요 위에거든요. 없어요. 그치? 근데 얘가 6개가 나와야 된다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걸 거야? 바로 얘가 만나는 선이 이렇게 딱 3개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한마디로 그럼 요거는 만약 여기 4개가 만나면 될까 안 될까? 그러니까 얘는 y의 2, 얘는 y의 2의 제곱, 얘는 y는 2의 세제곱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럼 만약에 y는 2의 4제곱이 여기 같이 있어. 그럼 어떻게 돼? 8개 돼버리죠. 아니면 이렇게 돼도 어때요? 7개가 돼버리죠. 6개가 되라 했는데. 그럼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럼 2의 4제곱은 어디로 가는 거야? 2의 4제곱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야. y는 2의 4제곱. 안 만나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돼요? 이렇게 돼야지만 얘를 만족하는 x가 총 6개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한마디로 이 꼭지점의 x, y 좌표가 2의 세제곱과 2의 4제곱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럼 2차 함수의 꼭지점 어떻게 구했죠?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야 되니까 마이너스로 일단 묶는다.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이거 절반의 제곱 4분의 a제곱 마이너스 4분의 a제곱 해주고 플러스 4. 그럼 마이너스 자 요까지 정리하면 x 마이너스 a분의 a의 전체 제곱이고요. 이 앞으로 나오면서 마이너스랑 곱하니까 플러스 4분의 a제곱 플러스 4. 자, 꼭지점의 좌표가 어떻게 됩니까? 2분의 a, 4분의 a제곱 플러스 4입니다. 그래서 얘가 꼭지점 여기가 2분의 a고 얘는 4분의 a제곱 플러스 4.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뭐 대충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야. 그래서 y가 1일 때 2개, y가 4일 때 또 2개, y가 8일 때 또 2개, y가 16일 때는 만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꼭지점이 요 사이에 들어가야 된다. 한마디로 4분의 a 제곱 플러스 4가 8하고 16 사이에 있으셔야 된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빼기 4 해주면 4분의 a 제곱, 그 다음 12. 양변 4를 곱해서 16, a 제곱, 얘는 48. 자, a 제곱이 16보다 크고 48보다 작은 건 뭐 있을까요? 4, 4, 16이니까 a는 5, 25. 6, 6, 36, 7, 7, 49는 안 되네. 5, 6밖에 없네요. 그죠? 그래서 모든 자연수 A의 곱수를 구하랬으니까 5 곱하기 6을 해서 얼마? 30입니다. 어이구요. 생각보다 쉽지 않나요? 난 로그가 그래서 항상 쉽더라고요. 근데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있으니까 차근히 한번 나가볼게요. 넘어갑니다. 234번입니다. 2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자연수 m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mn의 순서상 m, n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일단 mn을 곱하면 200보다 작아야 되고요. 다음 로그 m의 n은 유리수이다. 자, 얘가 유리수래요. 자, 이건 어떻게 해야 유리수가 될까? 유리수가 된다는 얘기는 로그가 사라졌거든요. 어떻게 하면 로그가 사라지죠? 바로 이런 경우죠. 로그 a의 p제곱, a의 q제곱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하? 지수들을 앞으로 내면 p분의 q의 로그 a의 a인데 a의 a는 1이라서 어차피 곱하면 없어지니까 p분의 q 이런 식으로 되더라. 그래야 유리수가 되죠. 따라서 알 수 있는 점은 뭡니까? mn은 똑같은 수의 거듭제곱 형태로 나타낼 수 있으셔야 된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mn이 2의 k제곱 이런 식으로 2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나는 경우 요걸 한번 볼게요. 자, 근데 요걸 그럼 2의 k, 2의 l 이렇게 잡을까? 이거 두 개 곱이 200보다 작아야 된대. 그러면 2의 k제곱 곱하기 2의 l제곱 하면 얘가 어떻게 되죠? 2의 k 플러스 l제곱이 200보다 작아야 된대요. 자, 그럼 2의 거듭제곱 해봅시다. 자, 5제곱이 32, 6제곱이 64, 7제곱이 128, 8제곱은 256. 8이 되는 순간
200을 넘는단 말이야. 그럼 K 플러스 L은 7까지만 가능해요. 7보다 작거나 같다. 아니면 8보다 작다 할까? 뭐 그게 그거긴 한데 뭐 7보다 작거나 같다로 갑시다. 됐죠? 자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럼 한번 해보자. 어떻게 하면 돼? K가 될 수 있는 거. 뭐 2의 K제곱이랬으니까 1부터 가능하겠다. 그죠? 그 말은 M이 2의 1제곱인 경우예요. 그러면 L이 될 수 있는 건 두 개의 합이 7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니까 딱 7인 경우 2의 6제곱 이거 되겠죠. 또 2의 5제곱을 해도 돼요. 이거 2의 1제곱이랑 2의 5제곱 200보다 작기만 하면 되니까 맞아요? 그럼 또 2의 4제곱 또 2 1제곱 곱하기 2랑 2의 3제곱 이 1제곱은요 굳이 안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알죠? 그죠? 2의 2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2,2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이 사실은 틀렸어요. 처음에 이렇게 적으면 문제가 생겨요. 왜? 서로 다른 두 자연수라 했는데 같잖아. 얘는 탈락인 거야. 이거 탈락 안 시켜서 처음에 선생님 답이 안 나가지고 뭐지? 했는데 내가 이 중요한 걸 간과했더라고요. 자 근데 이제 M이 2가 아닐 수도 있잖아. 2의 제곱일 수도 있죠. 그럼 두 개의 합이 7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2의 5제곱까지 가능하고요. 그 다음 2의 4제곱, 2의 3제곱 이렇게 좀 적기 귀찮아서 내가 이러고 있는데 그 다음 2의 제곱 하고 나서 2의 제곱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같으면 안 되니까 그럼 2의 1제곱까지 맞아요? 그 다음 2의 세제곱이면 얘가 2의 4제곱까지 가능하고요. 얘가 7이니까 그 다음 2의 세제곱은 같으니까 안 되네. 제곱 2의 1제곱 그죠? 얘가 4제곱이면 세제곱 제곱 1제곱 이렇게 되고요. 아이 참 2의 5제곱 적기 많네. 2의 5제곱 해봅시다. 그럼 2의 제곱 2 그럼 2의 6제곱 하면 2의 1제곱 요거 말고 더 이상은 없네. 다 됐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일곱 열여덟 18개. 자 2의 거듭제곱일 때 18개예요. 그럼 MN이 이번에는 3의 K제곱 3의 L제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얘는 또 곱하면 뭐라고요? 3의 K 플러스 L제곱이 200보다 작아야 돼요. 자, 3의 보자. 세제곱 27, 4제곱 81, 그죠? 5제곱은 243, 너무 안되네? 그러면 K 더하기 L이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럼 3 하면 3의 세제곱, 3의 제곱, 3의 1제곱은 안 된다 했죠? 같으면 안 되니까. 그럼 3의 제곱 하면은 4가 될 수 있는 게 3의 제곱, 안 되겠다. 요 3. 맞아요? 왜냐면 여기 3이 제곱하면 4까지는 만족하는데 똑같잖아.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 다음 차수 3의 1제곱. 맞아요? 그 다음 3의 세제곱을 하면 3. 이거밖에 없네. 그럼 얘는 하나, 둘, 셋, 4개. 4개. 점점 작아져서 좋아. 그 다음은 3. 4는요. 할 필요가 없어요. 왜? 4는 여기 이미 들어가 있어요. 2의 거듭제곱에. 2의 제곱 이런 애들. 그죠? 그래서 4는 생략. 그럼 이제 누구? MN이 5의 거듭제곱인 경우. 5의 K제곱, 5의 L제곱. 그럼 이것도 곱하면 5의 K 플러스 L이 200보다 작아야 돼요. 그럼 5, 25, 5, 3, 5의 세제곱은 125. 5의 4제곱은 625. 625 하면 안 되니까 얘네 둘의 합은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죠. 그러면 5의 제곱. 그다음 5,5는 아까 안 된다 했지. 같으니까 또 이걸 적어버렸네. 그 다음 그럼 이제 5의 제곱이면 5. 요거 말고는 없네요. 두 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6부터는요. 안 돼요. 왜? 6은 제곱하면 얼마예요? 36이죠. 6의 제곱은 36. 6의 세제곱을 하면 216. 2를 넘어버려요. 그럼 6의 제곱까지 가능하다는 얘기는 6 곱하기 6이 밖에 안 되는 거예요. 6,6. 맞죠? 근데 이게 서로 다른 일 했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래서 6부터는 되는 게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되는 거는 요 2, 4, 18. 요 세 가지네요. 더하면 20, 24. 답은 몇 번?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얘가 유리수로 나왔다 했을 때는 얘는 똑같은 수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요것만 찾아내주시면 문제는 쉽다는 거 쉽지 않대. 큰일 날 소리 했네. 쉽습니다. 자, 알겠죠?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235번입니다. 단면의 지름의 길이가 R인 원기둥 모양의 어느 급수간에 물이 가득 차 흐르고 있다. 이 급수간의 단면의 중심에서의 물의 속력을 VC, 급수간의 벽면으로부터 중심 방향으로 X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물의 속력을 V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한다고 한다.
r이 1보다 작은 이 급수간의 벽면으로부터 중심 방향으로 r의 23분의 27제곱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물의 속력이 중심에서의 물의 속력의 2분의 1일 때 급수간의 벽면으로부터 중심 방향으로 a제곱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물의 속력이 중심에서의 물의 속력의 3분의 1이다. a의 값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문제 나오면 난리 나죠, 처음에. 아이고, 이게 무슨 관계식이 나오고, 무슨 급수간의 벽면의 중심으로부터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나 모르는데 속력 과학인가, 이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문제 유형이 꼭 한 번씩 나와요. 모의고사에도 한 번씩 나오고요. 수능도 잘 나오는 형태예요. 얘도 수능 기출이네, 그죠? 자, 이런 문제는요. 아, 이거를 내가 뭐 관계식을 구해야지. 이런 생각 전혀 할 필요 없고, 이게 과학인가? 어떻게, 이건 나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항상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기 미지수들 있죠? 누구? V, VC, 그다음 뭐 K, R, X 얘네들이 나타내는 게 무엇이냐? 이것만 잘 알아두시고, 우리 문제에서 이제 거기에 대입할 수 있는 수치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 수치들이 무엇을 나타내는지를 보고 대입만 잘해주시면 문제는 정말 껌이에요. 알겠죠? 그럼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에서 단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R이에요. 그러니까 원기둥 모양의 급수관이 있잖아. 이렇게 관이 쫙 있을 거 아니야. 이 단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R인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급수관의 단면의 중심에서부터 물의 속력을 V시다. 그러니까 요 중심에서 물이 흐를 거 아니에요. 이 물이 전체 다 흐르는데 요 중심에서 흐를 때 속력이 Vc. 그 다음에 급수관의 벽면으로부터 중심 방향으로 X만큼 떨어진,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 벽면에서 X만큼 떨어진대. 여기서 X만큼 떨어졌어. 요 길이가 X야. 요 길이만큼 떨어진 요쪽에서의 속도가 V야. 그랬을 때 이런 관계식이 성립한대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뭘 나타내는지 알아두시고요. 이제 뒤에서 여기에 대입할 무언가가 나올 겁니다.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자, 벽면으로부터 중심 방향으로 요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중심 방향에서 뭐만큼 떨어진 똑같은 얘기가 있었죠. 여기 어디 있었어? 요 위에. 벽면으로부터 중심 방향으로 x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근데 x 대신에 얘가 왔네. 아, 얘가 x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다음 그때의 물의 속력이 이 물의 속력은 뭐였어요? 중심으로부터 어떤 x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물의 속력을 v라고 한다 했으니까 이게 v예요. 그 다음 중심에서의 물의 속력 아까 뭐였죠? 중심에서의 물의 속력 VC죠. VC의 2분의 1이다. 아 그러면 이 속력이 이 V가 요 속력의 2분의 1에서 곱하기 2분의 1한 게 바로 V다. 이렇게 식이 일단 나오네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어떤 거냐? X가 R의 23분의 27제곱이고요. 그 다음 V가 2분의 1 VC. 요거 나타나 있어요. 요때에 일단 한 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뭐로 나와 있냐면 급수간의 벽면으로부터 중심 방향으로 R의 A제곱만큼 떨어진 지점. 자, 요게 바로 또 R의 A 이게 뭐예요? X인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물의 속력이 V가 중심에서의 물의 속력 VC의 3분의 1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이것도 한번 적어볼게요. X가 R의 A제곱이고요. 그 다음 V는 3분의 1 VC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A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첫 번째 거 집어넣어야 되겠죠. 첫 번째는 A 대신에 문자가 있으니까 A가 아니라 여기 숫자가 있으니까 뭔가 정리가 될 것 같거든요. 적어봅시다. 자, V분의 VC라 했는데 V가 2분의 1 VC를 했으니까 2분의 1 VC분의 VC 이렇게 나타내도 되겠죠. 1 빼기 K의 로그 R분의 R의 23분의 27제곱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VC 약분이 되고요. 번분수니까 2분의 1분의 1이니까 얘는 2는 1 K 로그. 자, 그 다음 얘는 R의 1제곱이고요. 위에는 R의 23분의 27제곱이니까 이거 어떻게 되죠? 지수끼리 뺀다. R의 23분의 4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1을 뺀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여기서는 또 어떻게 정리할까? 일단 요 1 이항해야 되겠죠. 그럼 1은 마이너스 K 로그 R의 23분의 4제곱이다. 자, 여기에서 뭔가 더 정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게 문제인데요. 여기서 보면 A를 구하라 했으니까 여기서 지수인 요것도 한번 빼볼까 싶어요. 안 빼도 될 수도 있는데요. 일단 빼서도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 여기에서 이게 1이 되려면 요 마이너스 요거 넘겨서 어떻게 마이너스 1은 K 하고 요 앞으로 나오면 뭡니까?
23분의 4가 앞으로 나오니까 곱하기 23분의 4 로그 R 이렇게 되겠죠. 일단 내가 아는 거 요거 다. 그 다음 옆에 거 한번 풀어볼게요. 옆에 거는 보자. 여기에서 또 분수 적어볼게요. V분의 VC인데 V는 3분의 1 VC였으니까 3분의 1 VC분의 VC는 1 빼기 K 로그 다음 R분의 어떻게 돼요? R의 A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도 약분하고 번분수 계산하면 3은 1 마이너스 K 로그에 다음 아까 어떻게 했어요? 이 지수끼리 뺐잖아. 그럼 얘도 R의 A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되겠죠. 다음 1 넘기고요. 그럼 2는 마이너스 K 로그 R의 A 마이너스 1제곱이다. 자, 그럼 요 마이너스도 없애지 뭐. 자,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나서 A를 앞으로 뺄까? 나 앞으로 빼고 싶다. 그럼 마이너스 2는 K 곱하기 A 마이너스 1 로그 R이다. 이렇게 돼요. 아, 이러고 나면 뭔가 비슷한 게 눈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까? 지금 보면 로그 R, K, 로그 R, K 똑같은데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죠.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요 식의 전체에다가 여기에 양변에 여기도 2 곱하고 여기도 2 곱하면 마이너스 2는 2K 곱하기 23분의 4 로그 R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똑같으니까 결국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같아야 된다라는 게 딱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두 개가 같다는 등식해버리면 똑같은 거 약분. 로그 R, 로그 R 약분 하는 거야. 그럼 여기 남는 건 23분의 8은 A-1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 너무 쉬운데? 그럼 A는 23분의 넘어가면 플러스 1 되니까 얼마예요? 23분의 23을 더하니까 31이 되겠죠. A는 23분의 31이 됩니다. 몇 번? 5번이 답이 되는군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요. 기본적으로 비교를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여기에 딱 두 가지 형태. 대부분 두 가지 경우가 많이 나와요. 첫 번째 경우는 거의 대부분 나와 있는 경우, 두 번째 경우는 안 나와 있어요. 뭐가 하나가 딱 모질라. 그래서 그 모질라는 애를 구하는 거죠. 그럴 때는 이 두 가지를 서로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해주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236번입니다. 어느 도시의 올해 신생아의 남녀 성비는 1대1이라 한다. 이 도시의 신생아 수는 매년 7%씩 증가하고 남자 신생아 수는 매년 10%씩 증가한다고 할 때 10년 후에 이 도시의 신생아 100명 중 남자 신생아는 몇 명인지 구하시오. 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100명당 몇 명이냐? 뭡니까? B입니다. B. 이런 B의 문제는요. 일단 우리가 모르는 거 이런 걸 A로 잡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제일 처음. 원래는 얼마였는데 얘가 얼마만큼 몇 프로씩 늘어난다. 이런 게 있으면 제일 처음을 모르는 미지수 아무거나 잡아주셔도 돼요. 왜냐면 B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게 약분이 돼서 사라질 거거든요. 뭔 말인지 이해되나요? 자, 그럼 뭐를 B로 잡느냐? 뭐를 이제 미지수로 잡느냐가 문제인데 일단은 신생아인데 이 보면은 전체 신생아가 있고요. 여기서 신생아의 수는 매년 얼마? 7%씩 증가한다. 이건 전체예요. 그다음 남자 신생아 수는 얼마씩 증가한다. 남자 신생아 수예요. 그럼 이 둘 중에 하나를 뭐 미지수로 잡을 텐데요. 딱 보니까 남녀의 성비가 1대1이라서 선생님은 어떻게 할 거냐? 자, 현재의 남 신생아 현재 남자의 신생아 수를 A명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1대1이었으니까 여자도 A명이 되겠죠. 그러면 전체는 아이고 전체인데 천체를 적으려네. 자, 전체는 얼마? 2A가 되는 거예요. 2A명. 여기까지 됐나요? 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왜냐면 1대1이라서요. 그냥 A명, A명 하면 전체 2A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자, 그 다음 10년 후를 보셔야 되거든요. 자, 근데 일단 전체 신생아는 매년 7%씩 증가한대요. 자, 그럼 7% 증가한다.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아이들 중에 이렇게 하는 애수에 7%만 계산하는 경우 있어요. 그럼 큰일 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백화점에서 7% 이익을 붙인다 했을 때 7%만 계산해서 받나요? 아니잖아. 이익을 붙인다는 거잖아. 더 붙여야 되니까 원래 거에다가 7%만큼을 더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신생아를 그대로 원래 있던 그대로 가는 거는 한 배예요. 맞죠? 더 이상 증가가 없잖아. 그러니까 A명이었는데 전체가 2A명인데 2A명 그대로 가는 건 곱하기 1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똑같이 자기 자신일 때는. 근데 얘가 7%씩 증가한다는 얘기는 100분의 7, 0.07만큼 비율이 증가한다 했으니까
얼마만큼 늘어나느냐? 원래 2A명이면 1년 뒤에는 어떻게 돼? 2A, 원래라면 이렇게 적어요. 2A 더하기 2A 곱하기 100분의 7.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근데 얘는 0.7로, 0.07로 적을 수 있고, 그자? 0.07. 2A.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2A로 묶을 수 있잖아. 그럼 1 더하기 0.07이니까 결국 2A 곱하기 1.07이 되는 거예요. 왜 이게 1.07이 되는지 알고 계실 거지만 혹시나 모르실까봐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1년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1.07을 곱한다, 아니? 곱하잖아, 그치? 그럼 10년 후면 어떻게 돼요? 10년 후로 계산해 봅시다. 원래 2A명인데 1년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 2A 요거에 1.07을 곱해야 돼. 1만큼 하고 또 0.7만큼 더 더해야 하니까. 그 다음은요. 그 다음 해는요. 얘가 이제 기본 사람수가 되는 거야. 이 기본 사람수에 0.7%씩 증가시키니까 2A 더 곱하기 1.07 한 거에 다시 또 1.07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하니까 딱 규칙이 보이죠? 아, 그럼 10년 후면 어떻게 돼? 1.07을 10번 곱해야 되는구나. 2A 곱하기 1.07의 10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 자, 그럼 10년 후에 이거는 뭐야? 전체야, 전체. 전체. 아이고, 이거, 잠시만. 전체. 헷갈릴까봐 적어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남자. 전체 10년 후. 남자의 10년 후는 어떻게 되느냐? 자, 남자는 원래 A명이고요. 10%씩 증가하니까 100분의 10, 0.1이 증가하네요. 그럼 여기에 1.1을 곱해야 되는데 10년이니까 10제곱. 똑같죠?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는 뭐라고 했죠? 10년 후의 이 도시의 신생아 100명 중에 남자 신생아는 몇 명이냐? 자, 이런 비율 100명 중에 얘가 몇 명이냐? 이건 뭘까? 전체를 100으로 계산했을 때 얘가 얼마냐? 곧 100분율 구하라는 거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맞잖아. 우리가 100분율의 뜻이 뭐야? 100분율? 우리 이거 초등학교 때 배웠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원래 전체가 100명이 아닌데 100명으로 바꾸었을 때 걔가 얼마 정도를 차지하느냐. 이게 100분이냐. 전체를 100으로 만드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얘도 전체 100명 중에는 신생아가 몇 명이냐. 그러니까 전체가 10년 후에 도시의 신생아가 100명이 아니란 말이야. 더 많지. 근데 전체를 100명이라고 했을 때 남자 신생아는 몇 명이냐. 한마디로 100분율을 구하라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예요. 알겠죠? 그럼 100분율은 어떻게 구하죠? 전체분해 하니까 전체가 2A 곱하기 1.07의 10제곱. 이 전체분의 이 남자 신생아 수. 여기에 뭐가 들어가? 곱하기 100을 해주셔야 100분율이죠. 요거 계산한 게 얼마입니까? 라고 묻는 거랑 같은 겁니다. 요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지금 보면 AA 약분되고요. 요 2도 요거랑 약분하면 50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맞죠? 자, 그러면 식이 어떻게 바뀌느냐? 1.07의 10제곱, 1.1의 10제곱 이렇게 되고요. 곱하기 50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얘를 A라고 잡을게요. 난 이 A를 구하셔야 됩니다. 맞죠? 그럼 요 50도 이렇게 넘길까요? 그럼 1.07의 10제곱, 1.1의 10제곱은 50분의 A 이렇게 되네. 자,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구해야 될까? 이거를 10제곱으로 해야 되나?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데 여기 뭐가 보이죠? 단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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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입니까? 로그 1.07이 얼마? 로그 1.1이 얼마? 1.1, 1.076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상륙로그를 취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양변에 상륙로그를 취하면 얘 분수는 어떻게 돼요? 빼기로 바뀌는 거 알죠? 로그 1.1의 10제곱 마이너스 로그 1.07의 10제곱은 로그 50분의 A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요거는 계산을 안 해줬어요. 이걸 안 찢었어요. 왜 안 찢었냐면 여기에서 로그 50을 구하려면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되냐? 로그 이해값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요 문제에서 로그 이해값이 전혀 안 나와 있죠. 그럼 요거는 계산하지 않고 뭐 어떻게 계산이 정리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안 한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앞에 거부터 일단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요 10 앞으로 나오고 얘도 10 앞으로 나오면 자, 1.1은 얼마였죠? 로그 1.1이 0.0414인데 여기에 10이 곱해지니까 0.414 빼기 자, 로그 1.07도요. 0.0294인데 여기 10이 곱해지니까 0.294 얘가 로그 50분의 A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두 개 빼볼까요? 빼면 어떻게 돼? 0. 자, 414 저거 한번 빼보자. 2. 그 다음 1. 0. 이렇게 되네. 0.12가 로그 50분의 A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보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굳이 안 찢어도 되는 이유가. 안 찢어도 되는 이유 보이죠? 로그 1.32가 0.12다. 여기 0.12 있네요. 얘 대신에 로그 1.32는 로그 50분의 A. 결국 50분의 A가 1.32와 같다. 이런 결론이 나오죠. 그럼 A는 50을 여기다 곱하면 되겠죠? 소수점 뒤로 한 칸 가고 5를 곱하면 5, 2, 10에 5, 3, 15에 5, 1은 5, 6 이렇게 되네. 그러면 A는 총 모두 몇 명? 66명. 신생아 100명 중에 남자가 66명이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백분율의 기본 정의는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얘가 10년 후에 어떻게 증가하는지 이렇게 10제곱이 된다는 거 잘 기억을 해주시고 양변의 상용로그 취해서 구하는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요런 형태도 은근히 잘 나오니까 연습을 많이 해주시길 바래요. 자, 오늘 그렇게 해서 5문제로 오늘은 수업을 마칠 거고요.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또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수고했고요. 우린 다음 시간에 봐요. 그럼 안녕.